가족에겐 최악의 악몽입니다. 5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이 일터에서 총에 맞아 숨졌어요. 전화기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후 범인을 추적하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바닥에 엎드려 나와 손들어. 여기는 로 앤 크라임의 인사이드 더 크라임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용의자는 처음부터 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내와 통화 중 반가쇠가 당겨졌습니다. 2024년 5월 30일입니다. 플로리다 주 리즈버그에서 오후 9시경 무장 남성이 가게에 들어와 점원에게 총을 겨누고 곧바로 쏩니다. 그 후 그는 카운터를 뛰어넘어 가게를 털고 도망칩니다. 총알은 계산대에 있던 51세 라예드 샤이다를 맞췄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리아드는 복부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올랜도의 폭스 35 보도는 전했습니다. 용의자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 리드는 사실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 얼굴에서 공포를 받고 마지막에 그가 안 돼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용의자의 흔적을 조사하고 목격자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퇴근을 했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기에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들어가면 그가 저를 반겨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네,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코너를 도는데 전화기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가 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본능은 여러분께 바로 신고해서 상황을 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차가 빠져나가는 걸 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아무도 뛰어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길 건너편에 있는 월그린스에서 일해서 보통 밤에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곤 해요. 네, 물론이죠. 수상한 행동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항상 살펴봐요. 네. 왜냐하면 가끔 노숙자들이 그 근처에 머무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본 건 없었어요. 뭐 무슨 소리라도 들리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또 뭐가 있었더라? 정말 끔찍하네요. 그래도 화난 목소리로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게 시민으로서 제 의무니까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죠. 알잖아요. 정말 놀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와서 아무렇지 않게 떠나요. 원래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제가 안 들어왔으면 어땠을까요? 네, 맞아요. 네, 주소에 적힌 곳 아직도 맞아? 사건 직후에 철자가 적혀 있나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나요? 바로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부분 형사들이 전화나 직접 만나려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이겠지만 혹시 더 기억날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물론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무슨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몇 분이 계신가요? 밖에 카메라가 작동하나요? 그건 알지만 혹시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를 생각해서요. 네, 카메라는 작동하지만 각도가 한정되어 있어요. 네, 이해해요. 대부분 그냥 아래를 봐요. 그러니까 만약 그 차가 주차장을 빠르게 지나가면 그걸 찍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제 생각엔 그가 먼저 당신 가게에 들어갔는지 확인해보고 나중에 다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내일 아침에 여러분을 거기서 볼 거예요. 잠깐 들렀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당시 형사들은 용의자가 마른 남자로 밝은 청바지, 주황 셔츠를 입고 얼굴에 분홍 셔츠를 감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경찰은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나오라고 요청했어요. 살인범은 뚜렷한 특징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용의자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경찰에 여러 제보가 들어왔고 많은 이들이 용의자를 아는 듯했습니다. LPD에 따르면 그는 25세의 알렉스 로페즈였습니다. 처음에는 와일드우드에 있는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그 경찰관은 이전에 여러 번 알렉스 로페즈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제보는 한 여성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그 여성도 총격범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알렉스의 사촌으로부터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사촌은 확실히 그가 맞다고 했어요. 6월 초가 되자 알렉스 로페즈는 수배자가 되었어요. 크라임라인은 그의 체포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최소 $1,000의 보상금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가 무장하고 위험하다고 보고 목격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월 말 제보로 플로리다법 집행국은 리즈버그 남쪽 1시간 거리 키시미의 한 호텔로 향했어요. 6월 26일 총격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알렉스 로페즈가 포위됐어요. 그를 일으켜 여자애도 데리고 나가. 손 내놔. 손 내놔. 기다려. 그냥 기다려. 손 내놔. 아무것도 집으려고 하지 마. 저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계속해, 아담. 닥쳐. 자르지 마. 이봐.
너 돈 있잖아. 가위가 그를 좋아하니 앞으로 가서 잘라버려. 이름이 뭐야? 이걸로 저걸 잘라. 여기서부터 끈을 자르기 시작해. 뭔가 찾아봐. 잘 모르겠어. 인종적 종소리를 울리고 싶어. 오른쪽으로 굴러. 내 가슴에서 이 사람을 꺼냈어. 내가 했어. 잠깐만 내 성기를 놔. 나 끝났어, 브로. 나 끝났어. 광산에서 좋은 향신료 얻었어. 정말 좋은 거야. 계속 그 벽을 보고 있어. 내 성기를 올려도 될까? 자, 됐지? 하고 싶어? 여러분은 고마워할 수 있어요. Instead of 13. 성은 릴, 펜실베이니아. 무슨 일이야, 브로? 응, 걔네 괜찮아. 반대 코너에 있어. 손 풀어줘, 브로. 네, 선생님. 그래, 걔 괜찮아. 응. 이 컵들만 바꿀게요. 가능하다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좋아.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알렉스는 2023년 11월 섬터 카운티에서 미해결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차량 절도, 주거 침입, 폭행으로 2번 체포됐고 2024년 2월에 출소했어요. 총격 사건 몇 달 전이었죠. 하지만 그게 그의 유일한 전과는 아니었어요. 그는 2020년 레이크 카운티에서 주거 침입과 절도 전과도 있었습니다. 로페즈 씨는 그곳으로 서둘러 갔어요. 저는 리즈버그 경찰서 형사과의 로빈슨 경사입니다. 오늘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작위 권리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죠?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합니다. 좋아요. 네, 이걸 꺼낼 수 있다면 알겠어요. 제 카드가 끼었어요. 좋아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먼저 이걸 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또 다른 권리는 묵비권입니다. 켄, 당신의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으며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선임되어 당신을 변호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거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권리 이해하셨나요? 궁금한 점이나 대화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와 대화하시겠다고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거부하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도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저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연방회의의 혼란에 화가 나서 당신을 팔아넘긴 것처럼 그냥 놓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얼마나 오래였는지 어제는 길을 잃었고 집에 갔어요. 저는 이 상사 밑에 있어야 했고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냥 참고 버티려고 했죠. 메스암페타민 얼마나 오래 했어요? 감옥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건 말하지 않겠어요. 알아요. 이해해요. 그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최악 중 하나일 거예요. 끊기가 가장 힘든 거죠. 예전엔 코카인 끊기 어렵다고 했지만 헤로인은 정말 끊기 힘들었어요. 메스암페타민은 우리 대부분에게 더 힘들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 가장 착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걸 봤어요. 그건 그냥 약물로 인한 실수예요. 그 사람들이 나쁘거나 잘못한 게 아니라 정말 약물 때문이에요. 그러면 약물이 당신의 생각을 뒤틀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필요해요. 당신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는 금메달을 땄어요. 그게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짐작되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경찰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제가 뉴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케이블도 안 보고 집에 있을 때도 TV를 안 봐요. 저는 그런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감옥에서 나와 집에 오기로 했어요. 저는 정말로 혼자 지냈고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 티켓 같은 걸로 TV를 봤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정말로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 말고는요. 계속하세요. 지금 올랜도에 얼마나 계셨나요? 올랜도요? 네, 올랜도나 키시미 근처에 계신 거요. 저는 여기서 약 한 달 정도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였죠? 한 달이 얼마나 됐죠? 한 달 정도, 두 달인가요? 올랜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구경도 시키고 뭐 그런 거 하려고 왔어요. 그게 다예요. 하지만 우리는 티켓이나 놀이기구 탈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그거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누구랑 같이 왔어요? 퍽 올리버요. 방금 만난 친구예요. 방금 만난 친구요. 제가 감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만난 사람이에요. 그 여자 이름이 뭐야? 해나? 하나? 응. 그녀가 너를 집에서 나가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응, 그래. 그녀가 그랬어. 그녀는 좋은 엄마야. 그거 좋네. 그녀는 좋아해.
아이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해주지. 나도 강아지한테 그렇게 해. 아, 걔네들 괜찮아. 내가 그녀의 어린아이에게 바라는 건 그게 다야. 그거 좋네. 네가 그런 걸 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아. 나도 말했듯 26년째 이걸 하고 있어. 알겠어. 그리고 나는 특정 범죄를 전문으로 해.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도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을 봤어. 알잖아. 그 실수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었어.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냥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었을 뿐이야. 아니, 알아. 이해했어. 존중도 전혀 못 보여주고 알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방금 내게 말해준 거 미안해. 질문 없어. 난 같은 질문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제보 전화가 알렉스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전화로 폭주했지만 알렉스는 강도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당신과 얘기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군요. 제가 그를 만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말해주길 바라는 거죠. 저는 강도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딱히 할 말이 없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이 증거들을 저에게 가지고 있다면 저를 영상에 잡았거나 뭐 그런 거겠죠. 당신 내가 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랬다고 추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알면서도요. 뭐 그게 바로 당신들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추정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제 말은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걸 믿어요. 그렇죠. 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을 맡을 때는 증거가 스스로 말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항상 왜라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것처럼 좋은 사람들이 약물 때문에 나쁜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맞죠? 그래서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좋은 일, 나쁜 일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제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마음이 따뜻한 좋은 사람들도 몇몇 체포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약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을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판사님, 그렇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때때로 정말 나쁜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게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실수를 했다는 뜻이죠. 그게 전부지만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 생각은 그냥 왜 그런지 알고 싶어. 가끔은 약물이었나?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 그 사람들이 뭘 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알렉스, 내 말을 들어. 다른 사람 말고. 난 그게 걱정돼. 네가 곤란한 상황이라 그런 거야. 왜 여기 있는지 알겠니? 알렉스? 넌 체포됐어. 내 말 이해해. 내가 말하는 것도 그거야. 난 체포됐고 당신이 내 권리를 말하며 날 잡았잖아. 난 내 자신에게 말할 필요 없어. 나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난 당신에게 말하려 하지만 당신은 물어볼 수 없어. 나는 같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건 내가 왜 그런지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야. 나는 묻고 싶어. 왜냐하면 이해하고 싶으니까.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해서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넌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로 안 그래. 좋아, 마지막으로 리즈버그시에 있었던 게 언제였죠? 너도 거짓말할 거야? 나한테 거짓말하기 전에? 나는 호세 카운티, 올랜도, 듀시 전역을 다 돌아다닐 거야.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리즈버그에 있었던 게 기억 안 나? 지난 한 달 안에 있었던 일이야? 아마도 아마 아닐 거야. 지난 한 달 안에는 아마 아니었을 거야. 아마 아닐 거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전에 그 근처를 차로 지나간 적 있어. 아마도 딱 그 자리는 아니고 고속도로 쪽 바깥으로 가는 길이었어. 나 너를 아니까. 나는 네가 와일드우드에 머물 거라는 걸 알아. 그래, 알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그래서 나는 고속도로를 타고 여기로 나왔어. 알겠어. 하지만 고속도로를 타려면 꼭 리스버그를 거칠 필요는 없어. 나 면허 없어. 알겠어요. 방금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셨다고 하셔서 궁금했어요. 괜찮아요. 그럼 리스버그에는 한 달 동안 안 가신 거죠? 맞나요? 네. 모르겠어요, 형. 당신이 말해줘요. 내가 말하는데 확실히 알아요. 당신이 갔다는 걸, 친구. 알렉스, 알렉스, 네가 있던 가게에 카메라 여러 대 있었던 거 알아? 나 가게에 간 적 없어. 너 가게에 간 적 없다고? 아니, 알겠어. 이 사진은 나중에 출력할게. 알렉스, 복사본이 있어. 알렉스,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말도 사진도 보고 싶지 않구나. 사진 보여줘도 돼. 그냥 사진 보고 싶은지 묻는 거야. 사진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여줄게. 난 널 존중해. 네가 나한테 사진을 보여줬지만 난 말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없어. 좋아, 한번 보자.
나는 변호사랑 같이 말할 거야. 너도 변호사와 함께 내게 말하게 될 거야. 그래. 좋아. 여기 계산서야 알렉스. 변호사랑 더 얘기하려면 대화는 끝이야. 그리고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해. 네가 변호사를 요청하거나 얘기하면 대화는 끝이야. 네가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요. 기회를 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한. 알겠지? 왜냐하면 지금 내게 살인, 무장 강도, 전과자의 불법 소지, 중범죄 중 총기 소지 혐의가 걸려 있으니까. 지금부터 판사를 만나기 전까지 네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는 거야. 판사가 반성을 보면 그게 네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까. 반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주사위 굴려봐. 결과를 보자. 나는 26년간 이 일을 직업으로 했고 증거를 모아 여기 있습니다, 판사님 이라고 말해. 오직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해요, 의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할 때만 도움이 돼. 그게 내가 하려던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은 그걸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당신은 판사님, 제가 실수했지만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후회입니다. 그건 약 때문이었고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선택은 당신에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거기 그대로 앉아 계세요. 당신이 내가 끔찍하다고 말했죠. 말하세요. 나는 그 혐의로 당신을 계획적 살인 혐의로 체포할 영장이 있습니다. 판사는 저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문제 없어요. 알렉스. 저기 토드 바로 거기야. 알렉스 로페즈는 계획적 살인, 무장 강도, 전과자의 총기 소지, 그리고 중범죄 중 무기 사용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됐어요. 하지만 그가 수갑을 찬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2024년 8월 알렉스의 어머니 패트리샤 켄신스와 그의 여동생 브리아나 로페즈는 사건 후 범행을 도운 혐의로 리즈버그 경찰에 의해 체포됐어요. 패트리샤와 브리아나는 알렉스가 도주할 때 숨기는 데 도왔고, 일주일 후 알렉스의 여자친구 케일리 듀프이도 같은 혐의로 자수했다고 온라인 기록에 나와 있어요. 브리아나 로페즈는 2024년 9월 25일 교도소에서 석방됐어요. 케일리 듀프이는 그해 12월 13일에 석방됐어요. 패트리샤 켄신스는 2025년 1월 30일까지 구금 상태였고, 검찰은 알렉스도 살인 재판 전까지 계속 수감됐다고 밝혔어요. 이번 사건에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의무적으로 내려질 상황이었어요. 알렉스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언대에 서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의 변호인들은 알렉스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그를 그곳에 있었다고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감시 카메라 영상은 검찰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였어요. 2025년 12월 17일 약 3시간의 심의 끝에 레이크 카운티 배심원단은 알렉스에게 1급 살인과 총기를 이용한 강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온라인 기록에 나타나 있어요. 알렉스 로페즈는 종신형을 선고받아 플로리다 페리의 테일러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입니다. 인사이드 크라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